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드노에서 허리디스크 재활 및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정모시 교수님이 이것만 하면 허리디스크에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센터가 한 10년째 이런 척추 관련된 이렇게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세뇌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세뇌가 되면 진짜 장기적으로 세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만 해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뇌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음, 됐다. 이렇게 돼. 뭐냐면 보세요. 원래 이렇게 잘 이게 됐었어. 이 사람이 허리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언제 이렇게 잘 됐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이제 안 구부러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보가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맥켄지 자세만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좋은 자세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되면 바보 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논문을 봐도 어떤 허리 디스크나 흔히 말하는 추간 파탈 주종 이럴 때 유추부의 길근 특히 다혈근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금 유추 길근이 이렇게 쫙 되거든 등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 척추뼈에 가장 가까운 쪽이 이 놈이죠. 이놈이 다혈근이거든. 이 유추부의 길근 중에 하나야. 여기도 이제 길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가 이제 척추 뒤에 있는 이 큰 근육이거든요. 이 중에 얘가 발달이 돼야 이런 놈이 이 디스크가 뒤로 못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얘가 해준다는 얘기야. 방어적인 역할. 근데 얘는 강화시켜주지 않고 자꾸 얘만 시키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당연히 얘가 어떤 이 역할을 해준다고 이 논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논문 추천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이 다혈근은 압축 하중을 신축 하중으로 전환하여 디스크의 축 압축력 중 일부를 전방 종인대에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시처럼 작용하여 육추 전반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혈근이 잘 있어야 척추 기근이 잘 있어야 여기 있는 이 전방 종인대거든요. 이게 배 쪽, 이게 등 쪽이야. 이 종인대가 후종인대도 있고 전방 전종인대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디스크를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흘러가지 않고 앞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하고 얘만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어떤 자세를 잠깐 이렇게 생활 습관상 가볍게 좀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런 놈들을 좀 중간중간마다 껴주면 좋다라는 개념이지. 얘가 어떤 재활과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가벼운 제스처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유튜브 기립근들을 강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이런 허리디스크 재활 예방은 재활 혹은 예방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형태가 됩니다. 내추럴부에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굴러먹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플렉션 되지 않는 환자. 그리고 맥켄지만 추가를 했는데 계속 아프대.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력이 더 없어져. 왜냐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또 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도 되지만 또 이렇게도 돼요. 이 허리가 아프다 보면 골반의 이런 흔들림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 그죠? 이렇게 걷는단 말이야. 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걸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 골반은 앞으로 갈 때 전방 회전, 뒤로 갈 때 후방 회전. 그러니까 뭐 경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후방 경사, 전방 경사. 이런 식으로 골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걸을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요추기근이 미친 듯이 약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약해지면 이런 걷는 거에 대한 부분에 이런 골반이 경사지는 부분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 사람이. 여기가 이게 허리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제한이 돼? 우선 첫 번째 보폭이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때? 활동량이 더 일어나서 뭔가 하기 싫어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니까 또 걷는 것도 안 하고 뭘 하냐면 또 이거를 하는 거야. 또 악순환이야. 또 악순환.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아까처럼 뭐가 돼? 허리는 점점 이렇게 굽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굽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좀 똑똑하잖아 사람들이. 이걸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 알겠죠? 허리 디스크와 예방 혹은 재활에서도 이런 걸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 정점에서는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여기가 타겟팅이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힘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또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어, 왜냐면 이게 골반이거든요. 삼각형이 여기 삼각형. 이게 강도가 좀 그나마 센 버전, 이게 강도가 좀 약한 버전. 골반이 어디 와 있어? 이 받쳐놓는 곳에 약간 더 위에 올라 있죠. 그럼 다리가 약간 허벅지에 걸려서 땅이 안 든단 말이야. 이렇게 두 발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훨씬 더 이 약한 버전의 이런 이 척추 요추 기립근 운동이 됩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점점 이 골반이 이 끝으로, 그다음 좀 나중에는 더 골반이 더 끝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이런 운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맥켄지 같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은 뭐 무릎 수술을 하든 척추든 만약 칼을 댔다 몸에, 그럼 근위축이라는 게 꼭 일어납니다. 근육이 어떤 근위축은 뭐야? 근육이 쪼그라들러 붙는 거를 근위축이라고 한다. 뭐라고? 근위축. 근육이 한마디로 작아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작아지고 쪼그라드니까 가동성도 적어져. 힘도 적어지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위축을 자꾸 빨리 벗어나야 가동성과 안정감이 나온단 말이야. 근위축을 벗어나야 안정감과 가동성을 같이 확보해. 근데 근위축은 안 하고 또 근위축을 벗어나려고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다시 또 악순환 시작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이 맹신을 자꾸 하잖아. 어떤 이 무시무시 교수님이 자꾸 저거 하라고 했다고.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제 회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 사례는 이거였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척추 수술을 한번 했고 이분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으악 한 거야. 으악 하면서 못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여기다가 긴급으로 신경 차단술을 또 맞은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이씨,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PT하러 갔는데 이게 허리 때문에 허리가 좀 아파서 PT하러 갔는데 이런 걸 시켰대요. 응? 이런 걸 시켰대.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물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설거지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으악 하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우리 센터로 온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산법을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서 있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잡았다 치자고 1kg짜리 박스야 1kg. 여기가 거리가 팔과 무게와의 거리가 뭐 50cm, 40cm. 여기서 받는 하중은 몇이야? 40 곱하기 1kg. 그지? 이 40이라는 부하를 이겨내야 돼요. 어디가? 40이라는 부하를 어디가 이겨내야 되냐면 여기가 이겨내야 돼. 여기가. 척추기립근 이런 파트가. 얘가 이걸 못 이겨내면 근데 만약 아까 말했지 주기립근이 약해 죽겠는데 이렇게 아까 데드버그 같은 거 시켰잖아요. 복부에 대한 근육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복부 앞쪽에. 그럼 얘네들이 이게 코, 눈, 입 이렇게 한다면 얘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잖아. 이렇게 가뜩이나 주기립근이 약한 애들은 정상인 사람들은 상관없어. 근데 이런 애들은 이게 가뜩이나 이렇게 당겨주는 게 약한데 얘가 더 당겨버리면 복부 운동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렇게 되는 경향을 보이겠지. 그럼 디스크는 더 이렇게 뒤로 밀리니까 얘한테는 자꾸 더 아프니까 더 힘쓰지마 하고 통증을 딱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못 펴고 눕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골지건 텐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골지 텐던. 그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 가뜩이나 요축 이렇게 데 복부 앞쪽이 형성이 돼서 얘네들이 자꾸 당기면 얘네들은 더 힘을 못 쓴단 말이야. 다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이 더 디스크가 툭 튀어나오려 그러면 통증들이 이제 밀려서 허리를 이제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거는 추론을 하자면 이거예요. 얘네가 팔만 뻗어도 이제 팔만 이렇게 딱 뻗어도 여기가 가뜩이나 약한 사람인데 복부가 더 강하게 긴장하면 얘네들은 더 팔을 뻗은 게 얘한테는 더 많은 힘을 필요하게 만드는 거야. 얘 때문에 복부 운동을 한 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팔을 뻗는 거에 대해서 얘가 통증을 이 장력을 너무 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몸에 골지 텐던 오르곤이라는 이 장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너 더 이상 쓰면 더 다쳐 해가지고 통증을 딱 이렇게 해서 힘을 아예 이렇게 제로로 딱 빼버리는 거지. 이래 버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추론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가뜩이나 없는 놈이 이런 복부 운동도 시키면 흔히 말해서 문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부터 시켜야지, 여기부터 완성을 해줘야지 이런 거부터 완성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자세를 변경하냐면 여기 싱크대 앞에 뭐 걸리는 게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돼서 이 다리야, 그죠? 이걸 뭐라 그래? 흔히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 코, 눈, 코, 눈. 얘는 딱 똑바로 서 있잖아. 얘는 똑바로 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 거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이렇게 조금 더 줄이게 되죠. 이 배를 좀 나오게 함으로써 이거를 스웨이백이라고 하잖아. 스웨이백 체형으로 보면은 이거 이제 이런 형태들 앞으로 튀어나가는 형태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왜 그러겠어? 일상생활에서 요추 기립근이 힘이 약하니까 자꾸 앞으로 밀리는 거야 이게. 근데 뭐 스웨이백 교정한다고 막 이상한 체조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추 기립근에 대한 스웨이백에 대한 부분은 요추 기립근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얘네들을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허리 환자들이 이런 체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유는 이 팔을 못 뻗고 팔을 뻗더라도 이렇게 해야 이 모멘트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 자세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안정화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 있지. 팔을 꼭 여기다 짚고 숟가락을 이렇게 먹는 거야. 반찬 이렇게. 그지? 팔을 하나를 꼭 여기에 짚어.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네. 오케이. 팔을 여기다 딱 짚고 먹는 거야. 무조건. 혹은 여기 팔꿈치를 둘 다 여기다 짚는다던가. 그런 애들은 여기가 어때? 약해지기도 하고 이미 약해 있던 애들인 거야. 이거 원래 짚지 않고 먹는 애들 있죠. 팔을 그냥 이렇게 군대식으로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은 팔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반찬을 지급을 하더라도 얘네가 그거 하는 동안 얘는 잘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걸 못 받치는 애들은 대부분 특징이 팔을 식탁에다 짚는 거야. 식탁에 팔을 팔꿈치 대는 거지. 팔꿈치 대는. 오케이? 이런 애들 딱 봐도 이런 게 습관화된 애들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랑 또 하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배가 똥 나오듯이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이렇게 스웨이백들. 이런 애들은 요추 기립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디스크로 인해서 이게 변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되고 이런 것만 주장창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어떤 아까 그 교수 뭐 그런 맥킨지만 하는 교수가 이거 주고 다니고 이거 주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요추 기립근 운동 잘 시키고 스쿼트도 이게 좀 디스크용 스쿼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신경관 이런 환자들 많이 맡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회원들 아무 문제 없는데도 이런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 약간 이제 종교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종교처럼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백년 모시기 그죠? 종교처럼 만들니까 이걸 주고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을 처음에는 짧게 한다던가 이 굴곡 부분에서 혹은 가동성을 적게 한다던가 시간을 좀 짧게 가동성을 조금 적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씩 늘리는 거야. 뭐 처음에 10초, 14초, 17초, 20초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되냐면 내가 그려줄게.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달라요. 윗몸 일으키 중력은 이렇게 가죠. 근데 이 후방 압력이 어때? 중력과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 힘이 실린단 말이야. 얘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방향이 그러니까 디스크의 압력이 세 진짜로 실제로 디스크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뭐야 디스크 운동으로는. 근데 방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뭐 아까 말했지 중력 방향과 이 복근이 이렇게 반대로 당기는 이 힘이 얘를 튀어나갈 정도로 여기를 압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방향 그대로 간단 말이야. 어? 이 심하게 이렇게 압력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야. 반대란 말이야. 반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압력이 별로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런 거. 근데 내가 시켜본 결과는 이런 걸 하고 났을 때 전제 조건 이런 거 일주일 운동 하고 났을 때는 이런 거 해도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척추는 이렇게 잘 움직여야 돼. 굴곡과 신전을 잘 해야 돼.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방사통이 쫙 오는 분들 있어. 저리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 시간을 좀 피해줘야 돼. 근데 대신 요추 기립근이 잘 만들어져서 이걸 다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봤는데 이제 없어졌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해줬을 때가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동성이 생겨. 가동성. 굴곡 신전에 대한 가동성. 요추 기립근 힘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가동성이 생기면 최고의 이런 케이스야. 그래야지만 돼요. 근데 뒷다 이거는 안 만들고 신전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굴곡 신전 가동성이 깨져버리지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신전만 하고 있는 거야. 신전만 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것만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일자로. 한마디로 척추를 원래 이렇게 잘 됐던 척추를 이 중심 만드는 거야. 중심.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맹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결론을 하자면 이제 수술 이후에 디스크 탈출로 인한 혹은 수술 안 했던 간에 디스크 탈출로 인한 요추 기립근 이 근 위축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우리 설거지할 때 팔이 앞으로 가는 것조차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팔을 이런 사람들은 한쪽으로 어디를 짚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잘 관찰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먼저 강화시키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 다혈근 아까 이 척추 이렇게 종인대를 앞으로 보낸다고 했잖아. 디스크를 다혈근이 발달해야 디스크 예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배꼽을 이렇게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배꼽 잡아 당겨.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잡아 당긴 상태 유지해가지고 다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레그 슬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실제로 제가 아까 위에 요거 제고 요거를 잘 조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해주세요. 강도에 맞게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런 할로잉 해가지고 레그 슬라이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뭐 아동들 허리 디스크 재활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